안녕하세요. 사회정책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실은 어, 저희가 대면 강의를 통해 가지고 이 사회정책에 대해서 강의 소개도 사실 다 드리고 했었는데 수강시청이 이제 끝나서 지난 시간에 안 온 분도 계시고 또 이 비대면 강의를 원했던 분들은 이제 그 집에 계셨기 때문에 또 수강시청 정정 이후에 이제 오신 분들도 있고 해서 그 오늘 이번 주는 간단하게 워밍업을 갖는 시간으로 생각을 하고 강의 소개 및 안내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강의 소개 및 안내는 지난번에 대면으로 할 때 이제 말씀을 들으신 분도 계시긴 한데 그 내용 포함해 가지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오늘 하는 내용이고요. 자, 이 강의는 일단 이제 기술적인 거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투표해가지고 혼합 방식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그래서 이제 혼합 방식을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로 비대면 강의를 하는데 요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대면 강의라고 하는 거를 어, 넘어갔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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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중간에 대면 강의를 보통 이제 3주당 1회로 진행을 할 거고, 요거는 이제 그때그때마다 시간을 별도로 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조별 발표를 우리가 하기로 했죠. 그리고 주제도 이제 지난주에 정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고정이 됐습니다. 주거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우리가 조별 발표를 한다. 그러면 조별은 각 조는 이 주거정책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결국은 뭐죠? 대면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진행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나중에 다시 상의하도록 할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비대면 강의를 먼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요건 이제 저희는 줌으로 하지 않고 동영상 강의로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내지 늦어도 화요일에는 유튜브에 탑재가 될 거고 유튜브로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용량 문제가 있어요. 동영상이라 용량이 크기 때문에 유튜브에 탑재를 하고 그 링크 주소를 저희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링크 주소를 따라서 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동영상 내용에 해당되는 관련 자료를 PDF로 제가 이제 게시판에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이거는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제 게시판에 과제가 제시가 되고 이 과제를 제출하시면 이걸로 이제 출석도 체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는 여기 A4 3분의 1쪽 정도로 간단하게 배운 내용의 핵심 내용을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용 확인. 그래서 요거 이제 매주 제출을 해 주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늦게 제출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감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면 강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 3주에 1회. 그래서 이제 뭘 대면 강의 하느냐면 요 2, 3주 뭐 보통 3주 단위로 될 것 같은데 비대면 강의 3주 동안 했던 거를 정리하고 이 관련돼서 이제 토론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플러스 부가적으로 이 조별 과제 점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어떤지 뭐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별 과제는 조편성을 이번 주까지 해주시고 이번 주까지 조편성이 안 된 분들은 제가 일괄로 그냥 이제 조언을 할당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조원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과제 조별 과제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요 세부 주제는 제가 이번 주에 그 조편성이 끝나고 나면 세부 과제를 제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정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강의와는 무관하게 1, 2주 단위로 저하고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오셔가지고 조별 과제 진행과 관련해가지고 상담이나 코멘트를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주제와 관련해서 그 관련된 참고 문헌은 제가 일괄적으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참고 문헌은 강의 자료 게시판에 제가 이제
일괄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강의는 간단하게 이제 중간 시험은 뭐 보고서로 제출한다. 그 다음에 기말 시험은 서술형 오픈북 시험으로 진행이 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공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뭐 질문이 있으시면 나중에 대면 강의할 때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거는 좀 기술적인 테크니컬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관련된 얘기였고요. 지금은 이제 이 강의의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자, 우리가 이 과목 이름이 사회정책이잖아요. 자, 그러면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와 관련된 정책을 한다. 이걸 우리가 이제 폴리시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 폴리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뭐가 앞에 전제되어 있냐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책은 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사실은 사회학에서 그래서 뭘 배우죠? 사회 문제론을 배워요. 그러면 사회 문제론과 사회 정책론이라고 하는 거는 연관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한국 사회가 어떤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을 이론적으로 일단 탐색을 하고, 자, 이론적인 탐색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이론적으로 탐색된 거를 뭐 하는 거죠? 실천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게 이제 사회 정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부분의 사회정책 이론에 대해서는 뭐 이론적인 측면을 다뤄 볼 거지만 나중에 사회정책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결국 뭐냐면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를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사회 문제라고 하는 거는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사회 문제의 영역이 있으면 거기에 대응해서 사회정책의 영역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게 같이 간다라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는 정책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한국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사회 문제가 뭐냐라는 겁니다. 이걸 파악하는 게 첫 번째다. 이게 1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 어떤 사회 정책이 존재하느냐, 요거를 파악하는 게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강의 시간에 주로 하는 거는 문제가 뭐냐,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거의 바탕으로 어떻게 문제를 풀 거냐, 이걸 이제 고민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how라고 하는 게 사회 정책의 영역인데, 이 how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회정책론과 관련된 주요 내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주요 강의 내용을 이렇게 쭉 제가 열거를 해봤어요. 이건 이제 강의 계획서에, 여러분들이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굉장히 이제 실천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론적으로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따져보는데, 첫 번째가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학이라고 하는 틀에서, 우리가 사회학에서 이제 사회정책을 다루는 거니까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와 사회학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또는 사회학 내에서 사회정책은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느냐.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뭐였죠? 사회정책이 뭐냐가 나와야 되겠죠. 사회정책이란,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뭐죠? 사회학에서는 이론인데, 사회학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순수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론적인 측면인데 이게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냐, 관계를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사회정책, 그래, 사회학과 사회정책은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나면, 자, 그럼 이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사회복지라고 하는 거, 이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이라고 하는 건 어떤 관계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여기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여기서 하는 거는 이 사회복지정책하고 사회정책하고는 같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즉 다르다. 그러면 그 차이점이 뭐냐? 만약에 같은 거라고 하면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학과에서 많이 하잖아요. 그럼 사회복지학과에서 하는 거를 굳이 사회학에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따로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차이점이 뭐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쭉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이 사회정책, 복지정책을 포함해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 누가 실행을 하는 거냐, 즉 사회정책의 주체가 누구냐. 근데 이거는 거의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예전엔 그렇지 않았지만 지금은 국가가 한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정책의 주체로서의 국가, 특히 이제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모든 국가가 다 사회정책을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특히 이 사회정책에 대해서 자기 역할을 명확히 하고 있고, 자, 그럼 이 복지국가와 사회정책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이걸 이제 또 다시 보는 겁니다. 약간 이제 이론적인 측면에서 현실적인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사회정책의 영역, 즉, 자, 여기 그냥 간단히 생각하시면 사회학의 관점에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탐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탐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사회복지 정책과는 다른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복지정책을 포함해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질적인 주체가 국가고, 특히 국가의 유형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국가의 수많은 유형을 따져볼 텐데, 복지국가라고 하는 또는 사회국가라고 하는 특정한 국가가 사회정책에 굉장히 적극적이다. 그러면 이 복지국가와 사회국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영역에서 주로 사회정책을 실시하느냐, 즉 사회정책의 영역과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 대상은 뭐냐, 뭐 이런 걸 이제 좀 따져보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거죠. 굉장히 이제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러면, 자, 이런 영역에서 사회정책이 실시된다고 하면 그 정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정책이 기획되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자, 그 다음에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실행을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정책의 실행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그 시행의 과정에서 이제 중요한 게 정책의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누가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책이 전달 체계를 거쳐서 구체적으로 이제 실행이 됐으면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책의 기획, 결정, 그 다음에 실행, 그 실행의 구체적인 과정, 그 다음에 실시된 정책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거를 나누어 가지고 실천적으로, 아, 하나의 정책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이런 식으로 실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주체를 통해서 정책이라고 하는 게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제 하나씩 나누어서 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요거는 구체적인 사례를 보는 건데, 요 부분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별 과제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거 문제를 저는 사실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이 주거를 선택을 했으니까 주거와 관련해서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주거와 관련된 정책의 결정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기획이 되느냐, 그 다음에 그 주거 정책이 어떻게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주거 정책을 시행하는데 누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느냐, 그 다음에 그 시행된 주거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평가를 할 거냐, 이런 거를 사례와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제가 아쉬우니까 별도로 따로 강의를 하나 이제 구성을 해서 요 사례 같이 넣을게요. 그러니까 조별 발표로 하는 게 있고, 제가 최근 한국 사회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주제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이 주거 이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의 강의로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론적인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적인 거를 한다. 그래서 사회정책은 말 그대로 이론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동시에 구체적인 그 실천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한 응용사회학의 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요게 이제 주요 강의 내용이고 주차별로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관련 자료는 제가 뭐 PDF로 계속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사회정책의 영역인데 요거 이제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 왜 영역을 얘기하냐면 이 사회정책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정책은 구분을 해요. 근데 이게 구분은 하지만 논리적으로 이게 이제 떨어져 있진 않아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빈곤과 관련된 사회정책은 결국 뭐에서부터 유래하는 거죠? 경제정책으로부터. 경제적인 거에서 유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정책을 얘기할 때 결국은 경제정책도 같이 얘기를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일단은 범주적으로 경제정책은 제외를 하고 경제 이외의 대부분이 이제 사회정책의 영역에 속하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으로 많이 다루어지는 영역을 보면 빈곤이라고 하는데 이 빈곤 정책은 결국은 어떤 정책으로 이루어지죠? 소득 정책하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복지 정책으로 이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범죄와 관련된 문제, 사회정책의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경과 관련된 영역이 있고, 자, 주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별 과제로 다루기로 했죠. 주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요즘 이제 이게 굉장히 심각하죠. 그 다음에 일자리와 관련된 이제 고용과 관련된 문제도 굉장히 심각하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이 대학생들하고 관련이 있는 문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보건의료, 그 다음에 교육. 근데 여러분들이 대학생이라고 하는 현재의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년이죠. 대학생들은 다. 그럼 대학생들이 갖게 되는 가장 중요한 사회 문제가 뭐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일단은 일자리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주거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바로 빈곤의 문제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주거와 일자리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저출산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보건의료 문제는 보건의료와 관련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고령화와 관련이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가 그 현상으로서의 사회정책의 영역은 굉장히 넓은데 이게 원인이 되는 영역은 몇 개로 압축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이제 소득이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또 다른 정책이 요새 기본소득과 관련된 정책이 있는 거죠. 그건 뭐냐? 빈곤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빈곤은 결국 복지와 연관이 되고,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복지정책으로서 기본소득이 제시가 되고 있다. 자, 그러면 다양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었는데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뭐 예를 들어서 그 정보와 관련된 요새는 이제 그 디지털 기술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정보 기술과 관련된 정보 격차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중요한 사회 정책의 영역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영역들이 존재를 하고 각각의 경우에 굉장히 다양한 정책들이 실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다 보면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실천적인 거와 관련해서는 주거와 관련해서 압축적으로 살펴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자, 미리 생각해 볼 거는 오늘 이제 워밍업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우리가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거를 다루게 될 텐데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틀어서 여러분들이 좀 지금부터 쭉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항상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정책과 정치는 다른 거냐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로 정책이라고 하는 건 폴리시라고 이제 영어에서는 하죠. 그 다음에 정치라고 하는 거는 폴리틱스입니다. 글자도 비슷해요. 자, 그러면 요거와 요거는 어떻게 될까? 요게 이제 그 사회정책과 관련된 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정치와 정책이 같은 면도 있고 다른 면도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다른 거냐, 같은 거냐,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어떻게 다른 거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생각해 보실 거고,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아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 문제로부터 나오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회 문제가 정책으로 되진 않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사회 문제가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예요.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중요한 사회 문제겠죠. 자, 그럼 이 중요한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또 뭐냐라는 거예요. 어떤 게 중요하다라고 인지가 돼서 구체적인 정책으로 기획이 되고 집행이 되고 실행이 되느냐. 결국 그러면 중요한 사회 문제가 대상이 된다라는 거는 아무런 답이 되지 않아요. 자, 왜? 다시 이 중요한의 내용을 우리가 또다시 구체화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기준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정책이 굉장히 많은데 누가 사회정책에 관련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기획하는 사람, 집행하는 사람이 같은 사람일까? 평가하는 사람은 또 같은 사람일까? 문제라고 하는 거로부터 정책의 필요성을 느껴서 문제와 정책을 연계시키는 사람은 누가 그런 거를 하는 것일까? 이게 이제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 이거를 이해관계자라는 개념을 써요. 정책의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건데, 이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가 있어요. 이건 이제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될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정책을 생각하면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게 모든 정책에는 굉장히 다양한 집단들이 관여되어 있고, 이 이해관계자는 공적 이해관계자가 있고 사적 이해관계자가 있다. 자, 사적 이해관계자는 뭐죠? 이익 집단이 되는 겁니다. 땅값이 올라가면 좋은 사람들은 누구죠? 땅을 가진 사람들이죠. 땅값이 올라가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은 뭐죠? 땅이 없는 사람들이죠. 사적인 이익 집단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땅과 관련된, 토지와 관련된 사회 문제를 사회 정책으로 만드는 거를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중요한 사회 문제로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사회 정책이 되는 과정에서 또 이 이익 집단들이 개입을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공적인 집단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정책의 행위자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공무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언론이 있고 다양한 사회단체들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공적, 사적 이해관계로 얽혀서 사회정책의 기획, 집행, 평가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정책을 굉장히 자세히 잘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회정책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수혜자라는 개념입니다. 이 정책을 하면 누가 수혜를 보느냐라는 거예요. 자, 문제를 풀게 되면 그 문제가 풀어짐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겠죠. 자, 사회복지 정책을 강력하게 더 많이 실시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경제 영역으로 넘어가죠. 조세, 세금을 올려야 되죠. 세금을 올리면 어떻게 되죠? 돈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니까 손해를 보는 거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보니까 이득이 되는 거죠. 입장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집단만 그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사회정책에 있어서는 행위자, 이해관계자도 중요하지만 그 수혜자가 누구냐, 보편적인 집단이냐, 특수한 집단이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편적 복지 또는 자녀적 복지 또는 특수복지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사회정책의 대상을 두고 벌이는 논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은 어떻게 다를 것인가라는 거죠.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학에서 다루고 있는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학이 얘기하는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거냐, 어떻게 다른 거냐, 얼마나 다른 거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거 문제를 복지로 접근하는 거와 사회정책으로 접근하는 거는 차이가 있느냐, 저출산 문제를 복지정책으로 접근하는 거와 사회정책으로 접근하는 거의 차이가 뭐냐, 또는 복지정책이 곧 사회정책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 네 가지는 여러분들이 항상 그 사회정책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정책과 정치가 어떻게 다르냐. 왜냐하면 이게 애매모호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을 만드는 건 사실 정치인들이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관료들이 만들지만 결국에는 법제화돼야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집단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결국은 정책과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정치인의 손을 거치는데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의 대상, 이해 관계자, 그 다음에 수혜자, 그 다음에 복지정책과 사회정책, 이렇게 이제 이런 차이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뭘까를 한번 미리 이번 주에 한번 쓱 생각을 해보시고, 요거를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주거 문제가 우리 이제 조별 발표 주제로 선정이 됐으니까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거 정치와 주거 정책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다르냐. 두 번째로는 주거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데 주거 문제가 어떻게 해서 정책의 대상이 왜 정책의 대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지되고 실제로 정책이 시행되고 있느냐. 세 번째로 주거와 관련된 사회정책을 수행하는 주된 행위자가 누구냐. 요새 뭐 LH도 나오고 국토부는 당연히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의회가 있고 청와대도 있고, 그 다음에 주거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소비자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행위자들이 여기 이제 관련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주거 정책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이 주거 정책의 구체적인 대상이 되고 수혜층이 되고 손해보는 층이 되느냐. 그 다음 주거 문제와 관련된 사회정책과 복지정책은 어떻게 다 이런 식으로 뭐 주거 문제일 수도 있고 저출산 문제일 수도 있고 일자리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가지고 요거를 한번 쭉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개는 대충 여기까지 드리고, 워밍업 하는데 그냥 뭐 대충 하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 포괄적으로 요런 자료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2개 정도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가 이거 이제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해요. 2006년도 자료인데 미래 한국의 사회정책적 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 책을 다 보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사회정책에 관한 일반론을 조금 소개를 해놓고 있어서 그 부분만을 제가 떼가지고 PDF 자료로 게시판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1장. 자, 뭐죠? 정책 구성의 기본 원리와 구성 체계니까 정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어떤 원칙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 구성된 정책은 어떤 체계를 가지고 있느냐. 자,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사회정책의 의의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회정책이 형성이 되는 거죠.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전체 사회정책에 관한 일반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인 소개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량이 길진 않아요. 한 15페이지에서 20쪽 내외니까 그럼 이제 10페이지, 10장이 되는 거죠. 간단한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를 쭉 읽어보시고 이제 과제로 제가 여기 관련된 내용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료는 요거는 신문 기사예요. 여기 한겨레, 이건 이제 2016년도에 나온 기사인데, 요게 이제 한겨레에서 10년 후에 떠오를 이슈니까 지금 한 5년 정도 지난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요게 이제 10대 이슈라고 하는 거는 10대 사회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또는 10대 쟁점이다. 쟁점은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10대 이슈를 추출하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키워드들을 뽑아 본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요거를 추려서 지금 나중에 10대 이슈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현재 최근 10년 사이에 이전 5년, 향후 5년 사이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5년 전에는 사람들이 생각을 한 건데 이게 5년 사이에 많이 변했느냐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5년 전 거니까 지금 현재 이게 문제냐? 이거 한번 생각하시고, 앞으로 향후에 이게 문제가 될 거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크게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여전히 문제다. 해결된 게, 자, 해결된 거는 거의 없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거다. 자, 이 제조업 혁명은 대표적으로 이 전기차,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스마트 공장. 자, 제조업의 혁명은 디지털 경제와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뭐 플랫폼 이코노미,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죠. 그 다음에 관련해가지고 산업구조의 양극화, 불평등 문제, 산업구조의 양극화는 고용 불안을 가져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디지털 경제라고 하는 게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가족이나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 이 중에서 뭐 이건 긴 글도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 글 전체로 올려놓을 건데 여기에서 이제 10대 이슈를 뽑아놨는데 내가 생각하는 10대 이슈하고 이 신문이 생각하는 10대 이슈가 비슷한지 아니면 다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료는 간단한 자료고 몇 페이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자료를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고, 자, 워밍업을 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본격적인 강의는 다음 주부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자, 지금 말씀드린 사회 정책의 주된 내용이 뭐냐, 영역이 뭐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두 개의 자료를 읽고, 아,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걸 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정도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 다음에 과연 사회 정책에서 주로 다루어지는 문제들이 어떤 게 있는지 이전 5년, 앞으로 5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강의 소개는 여기까지 드리고, 그 질문 같은 게 있으시면 이제 LMS 자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는 걸 원칙으로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성원사에 공유가 되잖아요. 그래서 아, 저 친구는 저런 거를 궁금해하고 있구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보는 분들도 그 질문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하고, 또 본인이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하니까 공유를 원칙으로 하되, 개별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어야 사회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개별적인 공유할 필요가 없거나 공유할 내용이 아닌 거는 쪽지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